빌 파스크럴 연방 하원 의원이 최근 한인 사회를 찾아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사하고서라도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의 화살이 유학생 오벌스테이 불체자에게 겨누어졌습니다. 뉴욕시가 비영리 기관의 서민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공관에 직접 가야 했던 재외국민 등록, 등본 발급이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 사회를 찾아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파스크렐 연방하원 의원은 어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박은림 회장과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 이종철 부시장 등 한인사회 각계 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북핵 위협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한반도의 핵 전쟁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한미 FTA에 관한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있을 재협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을 불사하고서라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서라면 연방정부도 폐쇄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의회 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전체의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폐쇄 엄포는 바로 후폭풍에 휩싸이며 의회와의 갈등을 확산시키고 주식시장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의회에서 30일까지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업무가 부분 정지됩니다. 하원은 지난달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 일부를 통과시켰으나 상원 통과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대통령과 의회의 긴장이 높아졌고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 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대다수의 희망에 반해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정부 셧다운의 길을 앞장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우리도 셧다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민 단속의 화살이 오벌스테이 불법 체류자에게 겨누어졌습니다. 특히 유학생, 교환 방문 비자 출신들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최근 관련 부처에 오벌스테이 불체자들을 집중 추적할 것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미국산 구매, 미국산 고용에 의해서입니다. 오벌스테이어 중 특히 학생 비자,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가 집중 타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벌스테이 경력자들이 해외 공간에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에는 기각시키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유학생 오벌스테이 불체자 단속에 우선 집중하기로 한 것은 이들을 학생 교환 방문 정보 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정확하고 수월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6 회계년도 유학생 신분으로 오벌스테이한 불체자는 모두 79,800명, 이 중 한인은 5,111명에 달합니다. 출신 국가별 세 번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한인 유학생 오벌스테이 불체자는 이 기간 발생한 전체 한인 오벌스테이 불체자 11,700명의 절반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 3,403명은 비자 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다 결국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068명은 2016 회계년도 말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비영리 기관과 단체 서민아파트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우선 5개 교회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 경제개발공사는 앞으로 비영리 커뮤니티 개발기관과 공동으로 비영리 기관 단체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새 프로그램 NYLO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와 같은 비영리 기관과 단체가 소유한 부지를 서민 아파트와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변호사와 건축 설계사를 비영리 기관과 연결시켜 입찰 공고를 도울 뿐 아니라 적합한 개발사를 조인트 벤처 파트너 형태로 선정하는 데도 시정부가 가교 및 파트너로 나섭니다. 개발 사기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4일 경제개발공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5곳의 교회를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교회는 맨해튼 뉴욕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스트 커뮤니티 교회, 브롱스 세인룩스 성공회 교회와 웨이크필드 그레이스 감리교회, 할렘의 쉴러 교회, 퀸즈 자메이카의 세인존스 글로벌 미니스트리 등입니다. 그동안 공관에 직접 가야 했던 재외국민 등록, 등본 발급이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 등록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재외국민 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이란 미국 등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모든 영주권자와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 등 재외국민들은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부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외 한국 내 대학 특례 입학 및 재산권 행사 등 관련 해외 체류 사실 증명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동안은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이 많았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한국 국적자들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재외 공간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이 도입된 이후 40여 년간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진학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아이비리그 대학의 소수계 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시안 학생들의 진학률은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경우는 같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실 소수계 우대 정책을 통해 입학하게 된 학생들은 학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중 아시안의 비율은 1980년 6%에서 2015년 24%로 늘었습니다. 반면 흑인은 같은 기간 단 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백인 학생의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코넬 대학교도 아시안 학생의 비율은 같은 기간 11%에서 24%로 늘었지만 흑인 학생은 그대로였고 백인 학생 비율은 80%에서 5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인종 반영을 금지하자 흑인 신입생이 다소 늘었고 히스패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즉 소수계 우대 정책이 흑인과 히스패닉 인종에는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경제 사정은 왜 여전히 팍팍할까요? 직장인들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장인 대부분이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이른바 페이첵 투 페이첵 직장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가 커리어 빌더의 최근 설문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8%는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조사와 비교해 3%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페이첵 투 페이첵 현상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도 59%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더욱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모기지 융자를 제외한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절반 이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의 56%는 부채가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또 매월 저축하는 금액이 100달러 이하인 직장인도 56%에 달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고 일자리도 늘었지만 직장인들의 재정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립강원대학에서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 얼마 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에서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고상해 전문 앤드류 박 변호사가 최근 43만 5천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추돌 사고로 인해 허리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케이스로 큰 배상을 이끌어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며 재판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재판이 좀 의미 있는 거는 우리 손님이 목 허리만 다쳤고 마사지만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랑 배심원이 다 43만 5천 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샤킹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다리 없고 100만 불은 왜 못 받아요? 사실 변호사비 받는 것도 미안해요. 왜냐면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 허리 희울증 가지고 43만 5천 불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최근 각종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받아낸 결과여서 더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보험회사들이 이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지금 휴울증 사고는 1,500불까지 주겠다는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은 기죽고 싸우기 싫고 지금 모멘텀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승산이 저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고상의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기운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앤드류 박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국립강원대학의 초빙 교수로 임명돼 한국의 후진 양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수학 여행이 실시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MBC 아메리카와 롯데호텔 후원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세종학당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6박 8일간 2017 LA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 수학여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방송사 테마파크인 MBC 월드투어를 비롯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방문, 김치 만들기 등 다양한 한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LA 한국문화원 측은 한국어 공부가 수업으로만 끝나지 않고 참가자들의 한국 방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USS와 칼스테이트 LA 캠퍼스가 소외 아동을 위한 치과 진료 서비스에 직접 나섰습니다. 캘스테이트 LA 측은 주 당국의 지원과 USC 치과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치과 치료 프로그램인 덴티케일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동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덴티케일 프로그램은 보험 커버리지가 작고 보험을 받는 병원들도 부족해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민들이 사실상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많은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은 이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소외아동 500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치과 진료 프로그램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엘라메다 카운티 등 5곳에서만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내 국립공원 노인 평생 입장권 가격이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 오릅니다. 현재 62세 이상 노인들에게 $10에 판매되고 있는데 오는 28일부터는 $80가 됩니다. 시니어 패스는 전국 국립공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요세미티 국립공원 1회 입장료는 $30입니다. 평생 입장권은 28일 이후에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20에 판매합니다. 뉴욕의 한인 여성 최모 씨는 지난 6월 프로판 가스 공급 업체 페럴가스와 전 직장 상사를 상대로 $15만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산 휴가로 인해 부당해고 당했다는 이유입니다. 최 씨는 소장에서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뉴욕주 인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개학 시즌을 맞아 31일 플러싱 백구경찰서 유니언 스트리트 선상에서 백팩과 학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엽니다. 가방은 헬스퍼스트, 학용품은 백구경찰서에서 후원하며 이날 왕따 방지 캠페인도 실시됩니다. 백팩은 800개 선착순이고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뉴저지에서도 31일 해켄색에서 백팩 무료 나눠주기 행사가 열립니다. 부동산 업체 스트리위지가 펫 프렌들리 지역을 조사한 결과 뉴욕시에서는 맨해튼 남단의 배터리팍 시티가 1위로 꼽혔습니다. 2위는 브루클린 덤버, 맨해튼 트로이베카, 맨해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루즈벨트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애완견종은 1위가 요크셔 테리어, 이어 쉬츠, 치와와, 리트리버, 멀티즈 순이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선선하겠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에 덥지 않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선선하겠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